자, 안녕하세요. 입지의 비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반겨 주셔서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더욱 도움되는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부동산 미분양 물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 물량이라 함은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고요. 단계적으로 보면 청약 당첨자 발표 후 예비 당첨, 그 이후 무순위나 선착순까지 갔는데도 계약이 되지 않은 물량을 의미합니다. 간혹 1순위나 2순위의 경쟁률이 마이너스가 난 것을 미분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며 통상적으로 선착순부터 미분양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시도별로 보면 대구 미분양 수준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분양 지표들은 부동산 가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은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론 청약을 하고 아직 선택을 받지 못한 물량이기 때문에 선행 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요자들이 기꺼이 매수하지 못한 물량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행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지표는 매수자 심리, 과물량 등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은 약 지난 15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아래쪽은 전국 미분양 물량입니다. 08년도쯤에는 미분양 물량이 최고조였네요. 이것은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한 금융위기의 시점이죠. IMF 이후 나라가 망하니 마니 하는 수준의 큰 위기였죠. 이때 미분양 물량이 최고를 찍으면서 아파트 가격 또한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점차 회복이 되면서 미분양 물량도 점차 줄고 가격 상승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15년도에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지만 매매 가격 지수는 소폭 조정을 받은 후 천천히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분양 물량이 줄면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이렇듯 미분양 물량과 아파트 가격 간 대체로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위기 같은 큰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미분양이 느는 경우에는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대구 지역을 좁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지역 역시 8년도에도 조정을 받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던 15년도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우상향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분양과 가격 방향은 전국으로 봤을 때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대구 미분양 물량의 수입니다. 현재 대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긴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14년도에도 증가했다가 내리고 16년에도 증가했다가 내리고 18년, 19년, 20년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죠. 일시적으로 완판이 안 됐다가 소화대고를 반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분양이 없다면 미분양 물량은 자연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분양단지가 늘어나면 또 잠시 올랐다가 소화되고 또 하나 분양단지가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소화되고 이런 형국입니다. 대구시청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 상세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 미분양 추이를 살펴보면 21년 2월까지는 미분양 물량이 점차 줄다가 3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20년 12월에
대구 전체가 급작스레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기본적으로 미분양 물량 범위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분양을 하더라도 접수할 수 있는 모집단 자체가 확 줄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3월 이후 증가하는 미분양 물량의 경우 예전에 미분양 팩트체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구 외곽 지역이나 나홀로 단지의 미분양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동인 힐스테이트나 동성로 센트레일 등 도심지에서도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달 미분양 자료가 공식적으로 뜨면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볼 점은 미분양 물량이 소화가 되느냐입니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정상적인 경우 미분양 물량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소화가 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호되지 않는 외곽이나 나홀로 단지의 경우 미분양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이런 물량들도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미분양 물량이 터지고 대구 부동산이 망하려면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모습을 띄어야 합니다. 10월 현장별 미분양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구 미분양은 대다수가 동구 외곽 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안심 호반의 경우 전월 97개에서 76개로 줄었습니다. 누군가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심 파라곤의 경우도 전월 303개에서 240개로 줄었습니다. 9월에서부터 계속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계약을 하고 있고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용계역 푸르지오의 경우에는 1차, 2차 모두 줄고 있습니다. 북구청역 푸르지오의 경우에도 줄고 있네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줄어 있겠죠.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 번씩 분양 단지가 생기면 미분양 물량이 발생합니다. 10월에는 더샵 오클레어가 39세대로 잡히네요. 이 물량도 소진이 되고 있죠. 물론 소진되는 것보다 많은 물량들이 계속해서 분양되는 것이 부담이죠. 물량이 느는 것도 위험이긴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정책이든 언론이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공부가 안 된 젊은 층이나 생업에 바빠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선동들 말이죠. 이런 기사들을 보면 미분양이 7개월째 증가라고 하면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료에서는 6월, 9월, 10월에는 미분양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바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사만 보고 대구 미분양 7개월째 계속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도 선동되지 말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있었던 청약 중 입지가 좋았던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 경쟁률을 올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비록 세대수는 작았지만 최근 대구에서 보기 드문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대구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약 넣은 이분들은 바보들인가? 앞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더욱더 입지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단지를 미리 공부하고 계획도 세워서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더 센트럴 화성 넣으신 분들은 당첨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